지난주 강원도 인제에 있는 어떤 산에서 북한의 무인기가 발견됐죠. 보도를 통해서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무인기 속에는 성주의 사드 포대에 관한 사진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사드를 갖다 놓느냐 마느냐 언제 배치하느냐 맨 이런 거 가지고 입씨름을 하고 있을 때에 북한은 무인기를 성주에 보내서 사드 기지를 정찰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명백한 이제 불법 침략인데 북한은 물론 오리발을 내밀겠지만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군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성주 기지가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인기에다가 사드 좌표를 그냥 찍으면 그냥 무인기가 와서 사드 포대를 얼마든지 정찰하고 사진 찍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인기는 너무나 작아서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또 저고도로 비행하고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꼴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원래 사드 같은 것은 정말 중요한 무기니까 그 비밀리에 들어와야 되죠. 적에게 우리가 이런 무기 들어온다고 다 선전하면서 어디에 갖다 놓는다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의 이제 그 여당, 과거엔 야당이었죠. 그 야당 그리고 좌파들이 그냥 사드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쌩 난리를 쳐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사드를 언제 가져온다, 어떻게 가져온다, 공개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안 있고 막 난리를 쳐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사드를 이제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가져온 것이죠. 원래는 어떤 곳에 갖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거기를 그냥 결사도 반대를 해야 되니까 참여농사 다 망친다고 하면서 반대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또 다른 그 성주 골프장 또 부랴부랴 해가지고 롯데에 그냥 통사정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사드 포대가 성주 골프장 롯데 골프장에 있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도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이제 무기를 갖다 놓는데 더구나 적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를 갖다 놓는데 공개적으로 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드 포대를 가동하기 위해서 아직 그 고압 전기선이 배치가 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하는데 그 발전기를 돌리려면 이제 거대한 발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기름을 이제 공급해야 되는데 큰 유조차가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유조차가 통과하는 길을 시위대가 다 막고 있어가지고 유조차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북한인지 다 대한민국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아니 우리나라를 지키는 우리나라 군인들의 생명 또 우리 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드 포대를 가동하기 위한 발전기 돌리는 기름을 공급하는 걸 못 가게 한다. 그럼 어느 나라 시위대예요 말이에요. 어느 나라 시위대. 이 북한 시위대라고 착각을 할 정도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원내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에 필요한 군수용 연료와 군수품을 실어 나르는 군 수송 차량이 강성 좌파 세력과 일부 지역 주민의 도로 불법 점거와 불법적인 검문 검색으로 통행이 불가하다고 한다. 도로 점거뿐만 아니라 이제 통과하는 차량 검문 검색까지 하는, 이거 참나, 이 도대체가, 이거 완전히 북한에게 점령당한 지역 같아요. 소련 공산당에 의해 베를린 진입도로가 점령된 자유 베를린 시민들에게 군 수송기로 생필품을 공급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과거에 이제 베를린이 이제 이렇게 자유 진영으로 있고 그럴 때
소련 공산당이 베를린 주변을 다 포위해가지고 거기에 물자를 공급하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수송기를 통해 비행기로 물자를 공급하는데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꼴이 일어난다. 우리나라에서 기가 막힌 일. 북한 사람들이나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를린 진입 도로는 소련 공산당이 점령해서 생필품 공수가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땅인 성주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수 차량 통행이 불가해서 헬기 수송한다는 것은 도대체 웬 말인가? 이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야. 응? 공산당이 점령해서 할 수 없이 비행기로 공급하는 것 그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왜 북한 공산당이 점령한 것도 아닌데 우리 한국 시위대가 점령해서 군 물자를 보급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사드 포대 물자를 보급하지 못하게 한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성주가 소련 공산당이 지배하는 베를린인가?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런 소리 들어도 싸죠. 이게 뭐 공산당이지만 베를린인지 무슨 또 북한 땅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백주 대낮에 기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군수 차량에 대한 민간인의 불법적인 검문 검색이 자행돼도 눈뜨고 모른 채 하는 경찰과 국가는 눈뜬 봉사인가? 이 경찰 국가가 더 문제죠. 더 문제죠. 이렇게 불법적인 시위를 하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이런 시위를 하는 건 당장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 제압해 버려야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이게 눈뜬 시각장애인 맹인이지 도대체 정부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응? 문재인 정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정부입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일 중에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앞날이 캄캄하죠. 우리나라 앞날이 캄캄하죠. 문재인 정부 김상조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13일에 기어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야당들은 물론 협치의 실종이다.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 이렇게 반발하는 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조선일보 논평을 한번 볼까요? 김상조 위원장은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작성, 논문 이중 게재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되어 시장 질서의 심판인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많았다.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죠. 위장 전입에다가 다운 계약서 작성에다가 논문 이중 게재 여러 가지 문제, 이게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것은 자기가 공정하지 못하게 살면서 남을 공정하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결국은 문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임명하면서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조금도 사과할 생각도 없고 부끄러운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 눈높이에서는 검증을 이미 통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국민들이 볼 때는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 야당이 쓸데없이 발목 잡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 통합과 협치를 강조한 말과 연설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감동을 줬다. 그렇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통합하겠다, 소통하겠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를 불통 정부, 이렇게 배타적인 정부, 비협조적인 정부, 독선적인 정부, 이러면서 막 몰아붙였는데 자기들은 안 그런 것처럼 그냥 반대로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제야말로 뭔가 나라가 제대로 되는가 보다 그래서 감동을 했는데 그런데 행동은 완전히 다르게 한다. 행동을 정반대로 하잖아요. 응?
소통하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국민들이 환심을 샀는데 불통하잖아요. 완전 불통이죠. 완전 불통. 야당 비판을 무시하기로 작정한 듯하고. 야당이 뭐 부당한 비판합니까? 정당한 비판을 하죠. 위장지원입했다. 다운계약서 작성했다. 논문 이중게재. 뭐 이거 다 당연한 비판이죠.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친문 좌파 일색인 내각을 밀어붙이기로 결심했다면 협치와 통합이라는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뭐 내각 인선하는 거 보십시오. 전부 친문 그리고 자기 파 일색이죠. 일색입니다. 이 친문파 또 민주당파 외에 아주 측근 외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친문 좌파입니다. 그럼 이제 협치, 뭐 통합 이런 것은 이제 그런 말은 이제 하지 말아야죠.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기에게 유리하면 협치, 자기에게 불리하면 불협치.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협치, 통합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전국이 교착되고 무엇 하나 대화로 해결되는 일이 없는 과거로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가 싶다.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불통의 정부라고 난리를 치고 공박을 해야 되고 끌어내리기까지 했는데 뭐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그와 똑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그래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긴급 브리핑을 가지고 이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은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매우 유감스러움을 넘어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거라고 생각한다. 이건 유감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폭거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떠한 협조도 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협조할 수가 없는 거죠. 협조해도 안 되고요.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협치 포기와 독선, 독주에 대해 절대 좌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의 김 위원장 임명 강행은 야당을 기만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또 이런 완전 독주, 독선, 불통 인사를 해놓고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한국당은 불참했죠. 거기에 대해서 정 원내대표가 논평하기를 알맹이 없는 쇼, 정치의 결정판. 알맹이 없는 쇼고 정치의 결정판. 야당을 한쪽으로는 어르고 한쪽으로는 뺨을 때린 게.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국회 여야 상임위원장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소통하는 척하면서 그냥 한쪽에서는 그냥 뺨을 확 후리쳐서 김상조 임명을 강행해버린. 강명화도 그냥 임명한다고 그러네요. 강명화도 그냥 임명한대. 막 가자는 거죠.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죠. 뺨을 한 대 아니라 2대, 3대 이제 막 때리는 거죠. 이건 이제 국민의 여론조사가 지지가 높으니까 지금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오만해진 거로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으면 함부로 일 못하는데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 정도는 다 국민들이 다 눈 감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재판을 이제 그동안 일주일에 3번 했는데 4번 한다고 합니다. 4번. 박 대통령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위장이 좋지 않고 그래서 몸이 약한 편이죠. 이 감옥 생활 하는 것마저 힘든데 주 4회 재판하는 것은
무리죠. 무리 중에 무리죠. 그래서 박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사회재판은 너무 지나치니까 3회 정도로 하자.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기각을 하고 이번 주부터 계속 4회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걸 보면요. 이 재판부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박 대통령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주 3회 재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재판부의 재량으로. 뭐 증인신문이 많고 한다고 그래도 증인신문이 많아도 좀 이렇게 요령껏 하면 되고 또 뭐 재판 기일을 좀 약간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칼자루를 그들이 쥐고 있으니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그대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잘 버텨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고 또 뭐 애국 시민들이 가서 응원하고 하는데 참 수고가 많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뇌물 받았다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억지로 뒤집어 씌우지 않는 한 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푼도 받은 증거가 없는데 받을 생각도 없고 받을 증거도 없죠. 그런데 그걸 뇌물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그냥 놔두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강원도 인제에 있는 어떤 산에서 북한의 무인기가 발견됐죠. 보도를 통해서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무인기 속에는 성주의 사드 포대에 관한 사진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사드를 뭐 갖다 놓느냐 마느냐 언제 배치하느냐 맨 이런 거 가지고 입씨름을 하고 있을 때에 북한은 무인기를 성주에 보내서 사드 기지를 정찰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명백한 이제 불법 침략인데 북한은 물론 오리발을 내밀겠지만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군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성주 기지가 다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 무인기에다가 사드 좌표를 그냥 찍으면 그냥 무인기가 와서 사드 포대를 얼마든지 정찰하고 사진 찍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무인기는 너무나 작아서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또 저고도로 비행하고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꼴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원래 사드 같은 것은 정말 중요한 무기니까 그 비밀리에 들어와야 되죠. 적에게 우리가 이런 무기 들어온다고 군 수송기로 생필품을 공급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과거에 이제 베를린이 이제 이렇게 자유 진영으로 있고 그럴 때 소련 공산당이 베를린 주변을 다 포위해가지고 거기에 물자를 공급하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수송기를 통해 비행기로 물자를 공급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꼴이 일어난다. 우리나라에서 기가 막힌 일. 북한 사람들이나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를린 진입 도로는 소련 공산당이 점령해서 생필품 공수가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자유대한민국의 땅인 성주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수 차량 통행이 불가해서 헬기 수송한다는 것은 도대체 웬 말인가? 이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야. 공산당이 점령해서 할 수 없이 비행기로 공급하는 것 그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북한 공산당이 점령한 것도 아닌데 우리 한국 시위대가 점령해서 군 물자를 보급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사드 포대 물자를 보급하지 못하게 한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성주가 소련 공산당이 지배하는 베를린인가?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런 소리 들어도 싸죠. 이게 뭐 공산당이 지배하는 베를린에 발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기름을 이제 공급해야 되는데 유조차, 큰 유조차가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유조차가 통과하는 길을 시위대가 다 막고 있어가지고 유조차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북한인지 다 대한민국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아니, 우리나라를 지키는 우리나라 군인들의 생명, 또 우리 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드 포대를 가동하기 위한 발전기 돌리는 기름을 공급하는 걸 못 가게 한다. 그럼 뭐 어느 나라 시위대예요 말이에요. 어느 나라 시위대. 이 북한 시위대라고 착각을 할 정도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원내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에 필요한 군수용 연료와 군수품을 실어 나르는 군 수송 차량이 강성 좌파 세력과 일부 지역 주민의 도로 불법 점거와 불법적인 검문 검색으로 통행이 불가하다고 한다. 도로 점거뿐만 아니라 이제 통과하는 차량 검문 검색까지 하는. 아이고 참나 이 도대체가 이거 완전히 북한에게 점령당한 지역 같아요. 소련 공산당에 의해 베를린 진입도로가 점령된 자유 베를린 시민들인 베를린인지 무슨 또 북한 땅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백주 대낮에 기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군수 차량에 대한 민간인의 불법적인 검문 검색이 자행돼도 눈뜨고 모른 채 하는 경찰과 국가는 눈뜬 봉사인가? 이 경찰, 국가가 더 문제죠. 더 문제죠. 이렇게 불법적인 시위를 하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이런 시위를 하는 건 당장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 제압해 버려야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이게 눈뜬 시각장애 맹인이지. 도대체 정부가 이게 뭐 하는 거야? 문재인 정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정부입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일 중에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앞날이 캄캄하죠. 우리나라 앞날이 캄캄하죠. 문재인 정부 김상조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13일에 기어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야당들은 물론 협치의 실종이다.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 이렇게 반발하는 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조선일보 다 선전하면서 어디에 갖다 놓는다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의 이제 그 여당, 과거엔 야당이었죠. 그 야당 그리고 좌파들이 그냥 사드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쌩 난리를 쳐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사드를 언제 가져온다, 어떻게 가져온다, 공개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안 있고 막 난리를 쳐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사드를 이제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가져온 것이죠. 원래는 어떤 곳에 갖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거기를 그냥 결사도 반대를 해야 되니까 참여농사 다 망친다고 하면서 반대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또 다른 성주 골프장 또 부랴부랴 해가지고 롯데에 그냥 통사정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사드 포대가 성주 골프장 롯데 골프장에 있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도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이제 무기를 갖다 놓는데 더구나 적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를 갖다 놓는데 공개적으로 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드 포대를 가동하기 위해서 아직 그 고압 전기선이 배치가
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하는데 그 발전기를 돌리려면 이제